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뭐 서른 잘 세웠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네. 자, 야인시대 바로 출발할 텐데요. 자,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들어오실 수 있는데 거기 빨간 탭이나 뭐 라이브 이런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뭐 궁금하신 종목,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올려주시면 PD님들이 받아서 저희한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 방법이 있죠.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거기다가 종목명하고 뭐 궁금한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주죠. 그러면 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추가로 더 물어보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할 거고요. 뭐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최대한 종목 진단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사연 올려주시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 예.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중국의 딥시크 이제 충격하고죠. 그쵸. 그다음 트럼프의 관세.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일단 뭐 중국의 딥시크 관련된 거는 일단 우리나라 이게 안 좋은 칩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 성과를 냈다라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쪽에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IQ가 칩이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IQ가 80짜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공부를 했더니 지금 IQ 150짜리를 따라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IQ 150짜리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격은 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반도체 주식들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많이 빠졌죠. 뭐 기본 두 자리 이상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좀 더 추가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자리 잡는 모습 봐가면서 뭐 그거는 한번 이렇게 좀 현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뭐 짧은 관점에서 또 노려볼 만한 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쪽도 얼마 안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은요, 다 좀 4월 한 20일 정도, 요것도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하순 정도, 그때쯤에, 관세 정책 검토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거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씩 또 유럽에다 얼마,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출렁출렁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두들겨 맞았다가 회복됐다.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63포인트 빠져서 2,453포인트인데요. 자, 지금 뭐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한 37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장중에도, 우리나라 장중에도 한 400포인트 이상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좀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아주 크게만 빠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아서 두들겨 맞는다. 그렇게 되면 2400포인트 근처 정도에서는 여기 전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2400포인트 근처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 옵션 시장 수급을 좀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한 70억 정도를 매도를 쳤죠. 그래서 누적이 한 210억 좀 넘어갑니다. 자, 요게 뭐 200억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좀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가 좀 줄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시고요.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서 매도를 막 많이 친다. 그러면 시장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으니까요. 뭐 2400포인트 근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그리고 위쪽으로도 좀 올라가다 보면 콜옵션 매도가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확 줄어들면 좀 탄력이 나오겠지만 줄어들지 않으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탄력은 받기가 어려우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자 철저하게 좀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또 확실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뭐 결론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그겁니다. 좀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좀 더 빠지면 2400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뭐 오늘 현재 상태에서 주가를 그렇게 크게 좀 걱정하는 거 요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옵션 수급 그리고 선물 시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저 코스피하고 코스피 선물 시장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뭐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미결작 정도 늘어나면서 이게 좀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신규로 조금 아래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배팅입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틀 동안 2조 가까이를 팔았어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긴 어렵다. 요렇게 보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자, 뭐 시장은 그렇게 좀 맞춰서 보시면 될 거고 종목 섹터별로는 그쵸? 역시 뭐 낙폭 과대한 쪽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또 좀 강했던 섹터들 요런 쪽 위주로는 좀 조정받는 구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올려주신 게 LIG 넥스원 올려주셨네요. 자, 뭐 19만 5천 원에 20% 매수하셨고요. 자, 고점 갔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욕심부리다 못 팔았습니다. 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이거 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겁니다. 우리 그쵸? 지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계좌가 상당히 좀 멍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 내가 그때 제일 고점에서 못 팔았어, 억울해. 요런 거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한 시장이에요. 시장이 다 같이 이렇게 좋을 때는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LIG 넥스원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야인 시대에서도 추천드려갖고 이것도 160 몇 프로 정도 수익 나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이젠 더 이상 리뷰도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명인들여복기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기관 외국인들 조금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은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방산 섹터 이쪽은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특히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비공이라는 그 대한 미사일 있거든요. 고속정들 요런 것들 잡는 저 대한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 만약에 저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라면 어쩌면 12월 달에 그 미국의 계약 체결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아마 올해 내에는 비공이라는 미사일 미국 수출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되죠. 모멘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스트 로보틱스.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로봇 기업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작년 8월 달에 인수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공군의 사족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실적이 흑자가 나오진 않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우디에서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총 달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도 투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미래에는 미래 전쟁은 무인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LIG 넥스원은 그 무인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좀 느긋하게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잘 찍혀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려청자 이런 것들 값비싸게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귀하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실적 안 좋아질 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 주식은 평상시보다 다들 좋아질 때보다 더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LIG 넥스원 조금 긴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금융주 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이제 종목 진단을 제가 그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이 금융지주회사의 종목 진단 제가 한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BNK 금융지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목표가를 이제 물어보셨네요. 앞서 제가 신의 안수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JP 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 PBR이 2.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PBR 한 1.3배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금융주들, 은행주들 거의가 평균 PBR이 0.3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 플러스 경남은행 플러스 BNK 캐피탈, 그 다음은 BNK 투자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부산에 그 사시는 분들은 부산 남구에 보면 문현동이라고 있거든요. 문현동에 BNK 본사가 있잖아요, 부산에. 그죠? 지금, 아마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한 3조 8천원 가까이 되니까 PR 자체가 뭐 한 5배도 안 되잖아요.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죠.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뭐 국민연금도 있지만 부산에 롯데 쇼핑이 있잖아요. 롯데 쇼핑, 그 다음에 롯데 칠성, 그리고 햅성종합건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요 주가가 워낙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미국의 금융주들이 지금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BNK 금융지주 보세요. 이게 차트입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주가 보시면은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세가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주가가 이런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가 일봉 차트예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300원에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가 지금 1,300원이잖아요. 현재 오늘 종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오늘 종가가 지금 12,070원이죠. 그죠? 예, 지금 약 한 20%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격. 이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5일선과 10일선과 20일과 60일과 120일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충분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상승입니다. 이 종목은. 그럼 이게가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요. 이게가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빠진 게 2015년도 11월 달에 주가가 13,500원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요까지는. 적어도 얼마까지는? 14,000원까지. 요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오면 14,0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팔아주고요. 이게서 한번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이게서는. 그러면 14,000원이면요. BNK 금융주의 그러면 최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물론 중간에 지금은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좀 독하게 마음 잡수시고 독하게 좀 마음을 좀 잡수시고 가져가면 14,000원 가능해 보여요. 이게서 매도하고 나서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1,400원이면 14,000원이면 약 4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40%면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조정 받더라도 14,000원 오면 한번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존 비지온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61,000원이시고 비중이 5%시네요. 뭐 추매 여부가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더존 비지온은 ERP 시스템, 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웨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 한번 확 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 말 정도에 이 토마토를 처음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그때도 강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AI에 대해서 강의도 막 해드리고 많이 해드리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 클라우드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었습니다. 그때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냐 하면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클라우드라는 가상 서버, 구름이란 뜻인데요. 그 가상 서버입니다. 여기서 가상 서버에서 그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이를 통째로 사서 썼잖아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요렇게 사서 필요한 것만큼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서 먹히면서 이것도 10배 이상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2020년에 그 부분이 절정에 달하면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한 4토막, 5토막 가까이 났네요. 그랬다가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월봉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또 제2의 도약을 한번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은 그때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지만요. 지금은 원 AI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요게 ERP 시스템에다가 AI를 접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요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요게 지금 작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기업들, 거래처들 위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발판들 이런 거는 작년에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추가 매수는 가능하신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요. 조금 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7만 원대 근처 정도 여기서 7만 원 위에서 굉장히 많이 올해 거래가 된 그런 자리가 있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7만 원대를 넘었다가 재차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7만 원대 이상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67,100원이니까 여기서 좀 쫓아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잘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길게 보고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결국은 요게 돌파가 된다라고 보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한 6만 한 4천 원대 정도, 지금 6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가 62,800원, 그러니까 63,000원 근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0일평선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뭐 한 64,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좀 밀린다라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64,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그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긴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수익을 잘 낼 수 있겠다.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안랩 한번 봐드릴게요. 안랩 7만 4천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안랩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대선 테마주로서는 좀 약하죠,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랩의 지분을 지금 몇 프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냐면요, 16% 정도 지분 가지고 있네요. 16.7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테마주 지금 찾아보세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랩이라고 하면 보안 솔루션 쪽의 매출액이 거의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안 간제 서비스가 이런 매출이 한 10% 정도, 그게 한 80%가 다 보안 솔루션 쪽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소프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뭐 크게 놓고 보면은 뭐 AI 소프트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의 뜻을 놓고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아마 이렇게 대선 테마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업의 성장성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랩은 평균 영업이익이 1년에 한 260억 정도, 260억에서 한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죠, 그죠? 이 정도는 꾸준합니다. 영업이익이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번 몇 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 나왔네요. 2021년도 229억, 2022년도 270억, 2023년도에 264억, 지난해 3분기까지가 121억이죠, 그죠? 평균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고, 그 다음 제가 한번 재무제표 볼까요? 재무제표는 상당히 재무제표는 깔끔하죠, 그죠? 조급원수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약 한 몇 명 정도 되냐면은 1274명이잖아요. 이 정도 인건비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억에서 2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거죠, 그죠? 기업으로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앞전 요 고점 돌파는 하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요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7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이게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요 고점이 89,400원이기 때문에 89,000 거의 9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85,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 하나 제가 한번 본다면은 서울시장 오세훈 테마주 진양산업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진양산업 주가입니다. 보세요. 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오세훈 테마주예요. 오세훈 테마주가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대선 테마주를 제가 방송에서 참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은 이 진양산업의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저는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 아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2021년도 68억, 2022년도 53억, 2023년도 76억, 지난해 3분기까지가 67억, 평균 영업이익이 60억에서 70억 나오는 회사니까, 그죠? 저는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저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테마는 하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안랩도 뭐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AI 소프트 관련 또는 대선 테마주로서 움직임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종목은 85,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 정도면요. 여기에서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74,000원이기 때문에 한번 85,000원 정도 가져가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85,000원 정도 가져가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참 친절합니다. 85,000원 마이너스 74,000원 나누기 74,000원 그러면 약 한 14% 정도의 뭐 상승 여러가 남아 있으니까 뭐 14% 정도 수익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니까 85,000원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리아 FT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5,110원. 저는 처음에 34%인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3.4%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뭐 수익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고 남은 물량인데 뭐 나름대로 조금 기업은 조금 좀 공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다 뭐 요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코리아 FT는 자율주행 센서 칩 요런 거를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엮인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꽤 좀 됐어요. 요즘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일 때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우리 자율주행 센서 칩 개발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 년 되다 보니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뚜렷한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이 움직일 때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는 못하는 종목입니다. 대신 이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악재를 맞았죠. 지금 뭐 오늘 한 7.5% 정도 하락했는데 뭐 요거는 트럼프 관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로 이 코리아 FT도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는데요.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좀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트럼프가 다 아실 거예요. 관세 25%를 때렸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4,000원이란 그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4,000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저점 찍은 자리가 한 4,200원 정도 가격이 되니까요. 한 4,200원 근처 정도에서 일단 여기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도 좀 익절을 꼭 하시고 나오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4,200원 정도에서는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5,100원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4,200원 정도에서는
저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4,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면 추가 매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시청자님들이 다 성향이 다 다르십니다. 자, 그래서 저 손절을 가능하신 분이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손절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도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4,200원 근처에서는 손절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4,200원 정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저 물량 정도, 그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뭐 한 5,000원 근처 정도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라면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000원이라는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저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부분도 좀 한번 심각하게 정리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가격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잘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반도체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PSK라는 종목 있죠?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이분께서 2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요. 25,000원에 10%. 오늘 종가가 17,750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 좀 크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PSK가 여러분들 연간 영업이익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오는 장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정 장비, 뭐 식각 장비 쪽인데 이쪽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정 장비 쪽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PSK는 얼마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냐면요. 지금 그 시가 총액이 5,1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00억이 넘어가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딥시크, 충격, 여파, 그리고 미국의 지금 반도체에 대한 지금 보조금 뭐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두 개의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폭이 크잖아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PSK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 혹시나 요 가격대 있잖아요. 요 가격대. 대략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 한 16,000 요 정도. 16,000원이나 또는 16,000 뭐 한 500원 정도 내려오면 요 정도에서는요. 지금 10%까지 있으니까 10% 정도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시면은 이 종목은요. 저는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요 정도 오면 10%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종목은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짧게 보는 종목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좀 여유있게 가져가면 최소한 얼마까지 가능해 보이냐면요. 이 종목은 24,000원까지는 기본으로 올라오는 가격이에요. 제가 그 반도체 공부를 제가 지난해 그 1월 달부터 제가 4월 달까지 제가 한 매주 제가 목요일 날 1시간 반 정도 제가 과외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한테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도체 전문가한테. 그 반도체 그 상무님한테 내가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 기업들을 제가 랭킹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PSK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차 전지하고 틀립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놓고 보면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이 먼저 나올 거예요. 반도체가. 왜냐하면 반도체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고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16,000원, 16,5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로 10% 매수해서 목표가 24,000원 가져가는 전략.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내다보세요. 지금 2월이니까 3, 4, 한 5월,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APR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5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계속 떨어지는데 보유해야 할지 뭐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게 좀 문제예요. 자, 이 APR 같은 경우도 작년 2월 달에 상장했는데요. 그때 상장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얘기들도 잘 나오고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실적이 2020년부터 매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상장되기 전에 2023년 4분기에 34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났습니다. 근데 상장되고 그 1분기부터 떨어졌어요. 2020년도부터 매 분기 그 실적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회사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요. 내가 어떤 기업의 오너인데 내 회사를 언제 상장시킬 것이냐. 내가 오너다라면, 그쵸? 실적이 가장 좋을 때, 가장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처음 상장됐을 때는 뭐 처음에 89,000원으로 시작했네요. 그리고 뭐 반토막도 훨씬 더 났다가 지금도 마찬가지 박스권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주식 소각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전저점 이거는 그렇게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38,380원이란 가격, 그러니까 뭐 38,000원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8,000원이란 가격, 뭐 지금하고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가격만 지켜주면 괜찮습니다. 이 가격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또 뭐 좀 있으면 2월 말에 상장됐으니까 2024년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1년이 되니까 뭐 1년짜리 또 보호해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을 안 깨면 좀 지켜보세요. 38,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38,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이 가격은 상장되고 난 다음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완전히 잡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면 다시 사더라도 38,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고 이 가격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안 종목 봐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03만 원이고요.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제가 방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 그 1년간,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2월 3일이잖아요. 그죠? 2025년 2월 3일인데 지난해 2024년 2월 3일하고 오늘 딱 1년을 제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출을 샀냐면요. 104만 3,239주를 순매수했고요. 누적으로요. 그 다음은 연기금 있죠. 연기금에서 24만 1,011주를 순매수했네요. 그런데 대신에 개인들은 102만
994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1년 동안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은 연기금에서 매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개인들 다 주구장창 개인들 팔아먹었네. 그죠? 개인들 싹 팔았고요. 여러분들 누가 이기겠어요?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한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보통 주식에서 우리가 황제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황제주. 우리가 이제 한 주당 100만 원 이상 가는 종목을 우리가 황제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황제주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 황제주가 없잖아요. 이 앞에 여러분들 고려아연이 갱년금 분쟁이 있으면서 240만 원 간직이 참 볼까요? 고려아연 주가 한번 보겠게요. 고려아연 주가가 갱년금 분쟁 때문에 한번 간직이고 이게 고려아연 보세요. 이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해 12월 달에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한 240만 원까지 갔죠. 240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240만 원. 지금은요. 지금은 주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주가가 7만 8천 원이에요. 78만 원이에요. 78만 원. 240만 원짜리가 78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작년도 10월 22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111만 3천 원까지 갔었어요.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 오늘 종가가 109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요걸 뚫어버리잖아요. 요걸 만약에 여러분 이걸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요거 돌파면요. 이거 시세는 터지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11만 3천 원을 돌파해버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축소하는요 120만 원까지 달아나볼 수 있다니까요. 그 근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실적이에요. 제가 실적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는 최근에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후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후퇴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CDMO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이쪽에 성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종목은요. 좀 더 가져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앞전 고점만 뚫으면 120만 원 갈 수 있다. 120만 원 가면 거기서 매도하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전 고점 돌파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잘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T로보틱스 올려주셨습니다. 1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시네요. 처음에 굉장히 비싸게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추가 매수해서 지금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T로보틱스는 제가 로봇 주식들을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에도 계속해서 전환사채도 발행해 놓은 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한번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뽑았어요. 2023년도에. 이 시세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5,000원대에서 4만 원 가까이 급등했으니까 한 8배 정도 시세를 뽑았네요. 그 이유가 SK 오늘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그쪽에서 AMR을 수주를 할 거다. 요런 부분들, 기대감들,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AMR이라는 거는 그 자율이송 로봇을 얘기하는데요. 크게 공장 내에서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AGV라는 게 있고 요건 그냥 무인 운반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AGV라는 게 있고 AMR이라는 게 있는데 이 AGV는 뭐 자기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붙여서 뭐 그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를 AGV라고 얘기를 하고 AMR은 한 단계 더 발전된 거.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걸 AM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AMR을 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때는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가고 난 다음에는 또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이 또 속을 썩여요. 자, 뭐 지금 이제는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런 거 걱정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도 지금 AMR 쪽은 이 공장들도 다들 무인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AMR 쪽이 또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맞아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 또 추가로 이 AMR을 수주할 가능성이 좀 더 현재 상태에서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좀 들고 계시는 게 맞는데 좀 더 올라오게 되면 한 12,000원대 좀 넘어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한번 저항받을 수 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12,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HMM이라는 종목이 있죠.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HMM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면은 이제 저한테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이게 HMM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가지고 있었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게 보면 내가 차트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 당시 보세요. 주가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죠? 한번 주가가.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도 주가 보시면은 2021년도에요. 여러분 주가가 얼마나짜리가 간 겁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요겁니다. 상당한 상승 나서 여러분들 주가가 대략 3,000원대 종목이었어요. 3,000원짜리 종목이요. 주가가 5만원까지 갔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3,000원대 종목이 5만원 갔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2020년도 말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여러분 4년, 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게 나와 있는 HMM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것은 그 전에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죠? 한진해운이 부도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자 독식이라는 말 아시죠? 성자 독식. 주가가 HMM이 워낙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이 현대상선 HMM은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63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는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가 일봉 차트예요. 주가가 있죠. 보세요.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요거는요, 요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을 보였잖아요. 요거는요, 결정이 납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결정이 난다고요. 전 조만간에 결정이 난다고 봐요. 아래로 갈 때는 실적이 다운되면 아래로 갈 것이고, 실적이 한 단계 높아지면 위로 갈 것이니까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위쪽으로 충분히 뻗어갈 수 있다고 봐요. 좀 길게 가져간다면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요 고점. 이게가 얼마입니까? 22,000원이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여요. 지금 주가가 18,370원이니까 한 2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저도 주식을 30년 한 사람인데 이 정도의 예측은 못 하겠습니까? 예,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카카오 갖고 있는데요. 아, 카카오 갖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 47,300원. 37,300원에? 4만이요, 4만. 47,300원에? 네네.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요. 47,300원이면 꽤 오래되셨겠네요. 네, 오래됐어요. 5만원대 사갖고 밑에서 네. 사갖고 그렇게 좀 평단가 좀 낮아졌어요. 물도 타고 막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비중이 30% 되셨나 보네요. 네네. 자, 뭐 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네, 엄청 했어요. 왜 그렇게 좀, 근데 저번에 올라갔을 때 못 팔았어요. 뭐 전에 매수가까지는 안 올라왔었네요. 네네. 47,000원 살짝 원래 넘었다가. 5만원에 샀는데 그렇게 예. 된 거예요, 사서. 네. 일단 지금 그런 우리나라가 작년에 원래 이 AI 쪽도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쪽 요런 쪽도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년 저 예산이 우리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이 한 5조 2천억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재작년 2023년도에 2024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그때 그래서 투자가 돼야 될 때 투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새로운 계기가 하나 생겼거든요. 중국에 딥시크라는 회사가 저 알고리즘을 이렇게 내놨는데 AI를 내놨는데요. 요게 오픈 소스 형태로 내놨습니다. 근데 요게 계기가 어쩌면 되게 계기가 우리나라 AI 주식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AI를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뭐 작년 12월 달에도 AI 기본법이라고 그때까지 밀어놨다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AI에다가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쪽 전체적으로 올해 되게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 대표 샘 올트만이 내일이네요. 4일이니까. 내일 우리나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 삼성 회장도 만나고요. 그다음 최태원 SK 회장도 만나고 카카오 정신화 대표도 만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삼성하고 SK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굴지의 대기업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인지도가 있는 기업은 아닌데 와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협업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저 47,000원 이상에서 한번 갔다가 밀렸는데요. 자, 거기서는 지금 요번에 움직임은 그거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47,0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한 5만 원 이상, 5만 원 좀 넘는 수준,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뭐 단기간에 그렇죠. 뭐 내일 와서 만나니까 이번 주 중후반 정도까지 요걸 돌파를 못하게 되면요. 돌파를 네. 못하고 멈칫멈칫거리면 그때는 비중을 30%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내일, 모레 요쯤에 47,000원 돌파하는지 보고요. 그걸 돌파를 하게 되면 한 5만 원까지 들고 가 보시고 돌파가 안 되고 거기서 멈칫멈칫한다. 그럼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다음 포스코 푸챔 한번 봐드릴까요? 예, 포스코 푸챔 22만 원에 16%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22만 원에
제가 한번 지금 계산해 볼게요. 22만 원 마이너스 지금이 12만 9천 원이니까 나누기 22만 원. 지금 41%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 그죠? 마이너스 지금 41%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요 가격에서 매수하셨으니까, 그죠? 22만 원에 매수를 했고, 오늘 종가가, 신저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신저가가 지금 오늘 12만 9천 원이 나왔죠, 그죠? 41% 손실인데,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항상 그 실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실적이라는 거 보라고, 실적이라고 하는 거. 왜 2차 전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를 놓고 보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포스코 푸치엠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1분기가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올해가요. 지금 제가 증권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 나와주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 나와주면은. 근데 1,300원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낙폭 가대잖아요. 낙폭 가대, 그죠? 워낙 낙폭이 크잖아요. 요 고점 대비해서 하면요. 요 고점 대비해서 하니까는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한 85% 하락이에요. 그죠? 이분께서 이겨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41% 하락이지만 고점 대비해서는요 85% 하락이잖아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실적 무관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이 종목 기술적으로 보면은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요.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19만 8천 원 정도 돼요. 19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최대한 기다려 보는 거예요. 19만 8천 원까지. 이게가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이게잖아요.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요 이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실적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수반이 되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19만 8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자동적인 반등까지 바라보시고 이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진단은 이게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재필 전문가가 옆에 앉아 있어 제가 뭐 옆에 파트너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재필 전문가가 이 야인시대 히든 카드에서 지금 제시하는 종목군들요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이런 수익률을 내는 전문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티스 139% 수익이고요. 솔트룩스 99% 수익이고요. 삼성전기 11% 수익이고요. 1월 13일 날, 뭐 지난주죠.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43% 지금 수익이 났는데 요 4개 종목이 목표가 지금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금상가 이재필 전문가는 요 야인시대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요 4개 종목을 리뷰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추천 종목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첫 번째 오늘도 바쁘게 좀 달려가야 되겠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뭐 저 명인들의 복귀, 거인의 시선 뭐 프로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드렸던 얘기니까요. 회사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말 정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25년도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작년 말에 나온 거예요. 삼성의 지분 추가 인수하는 거. 그게 나온 거고 뭐 좀 있으면요. 올해도 좋은 일 하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권이 조금 안정이 되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나올 부분들이 있죠. 어떤 거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적보행 로봇 작년에 명인들의 복귀하고 얘기 많이 해드렸죠. 공수특전사하고 전방한계사단에 납품된 게 있다고. 그거 6개월 동안 시범 운행해보고 도입을 이상 없으면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워낙 어지러우니까 그런 거 도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권이 안정되면 이 부분도 나오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향후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그럴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야인시대를 통해서 2번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추천을 해드렸을 때도 뭐 한 136%인가 그렇게 수익이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작년 9월 달에 또 추천해 드렸는데 그러고 난 후에도 139%가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템베거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300% 정도가 돼요. 13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 번 더 추가로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30만 9,500원 정도 돼 있는데 한두 번 정도 더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일단 다음 목표가는 한 3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만 원 다음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 다음은 솔트룩스도 리뷰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99.8%가 뭡니까? 한옥고만 들어갔으면 얘도 100%가 넘는 종목인데 그랬으면 솔트룩스가 10번째 더블 이상 종목이 될 뻔했는데 자, 약간은 좀 아쉽네요. 근데 좀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리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1, 2,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한 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죠. 4분기에는 지금 4분기는 다 끝났는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실적 발표가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4분기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익 역시 상당 부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칠 건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위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지금 28,150원인데요. 이 종목은 다음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도 봐드려야죠. 반도체 주식들 지금 많이 빠졌죠. 근데 삼성전기만 좀 올라와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기는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좀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왜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느냐? 올해 기대감입니다. 자, 기대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전고체 배터리 있죠. 이거 2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요건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지금 개발해서 올해 시제품을 납품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좀 길어질 테니까 상당히 좋겠죠. 거기다가 유리기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AI 쪽 데이터 센터 같은데 FCBGA라는 기판들 이쪽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MLCC 역시 올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작년도 실적보다 상당히 또 좋아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요. 2차 목표가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제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1월 달에 추천드리면서 일론 머스크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전에도 리뷰를 많이 해드리면서 거의 대부분이 저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들 목표가를 달성했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더 뻗어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이렇게 실으면서 강하게 장대 항선을 뽑았죠. 그리고 이 저항선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돌파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 위에서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2차 목표가까지 좀 말씀드렸었는데 3차 목표가는 지금 14,230원이네요. 3차 목표가는 16,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카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히든 섹터는 AI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연설을 한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of the AI, by the AI, for the AI입니다. AI에 의한, AI를 위한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자, 지금 이거 불 붙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도 불 붙었고요. 지금 이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중국의 딥시크 이런 AI가 나왔죠. 그거 우리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왜?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다 털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할 때는 국가별로 이 AI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보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AI는 국가의 미래를 저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국이 AI 딥시크가 AI 좀 좋은 것들, 성능 좋은 거 만들었다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을 불렀지 않습니까? 백악관으로.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 AI는 우리나라 역시 지금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AI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딥시크로 인해서 파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하드웨어 쪽, 반도체 칩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이 넘어온 부분입니다. 자, AI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명인들여볶기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사람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그리고 교육 자료, 그러니까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용도로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 요거는 알고리즘입니다. 요게 AI의 3요소예요. 반도체 칩,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이게 3요소입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AI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반도체 칩 쪽, 요런 쪽은 다 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도 제가 아까 리뷰해드린 솔트룩스만 하더라도 알고리즘 쪽이죠. 자, 더블 이상씩 이렇게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요소 중에 안 움직인 게 있어요. 데이터 쪽이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주가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거 잘 말씀 안 드리죠. 다들 한번 보세요. 저 밑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큼 올라온 거 추천해서는 더블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은 그런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릴 텐데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네이버, 솔트룩스, 가비아, 한글과 컴퓨터, 칩셋 미디어, 그다음 링크 제니시스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네이버는 뭐 다 아는 종목이실 거고 솔트룩스 역시 마찬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AI 소프트웨어 중에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셋 미디어는 MPU라는 AI 칩 설계 자산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링크 제네시스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 야인 시대를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45% 수익 나서 리뷰를 해드린 종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히든카드는 가비아고요. 자, 이 가비아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뭐 도메인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도메인 같은 것도 하고 클라우드, 보안 같은 이런 다양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다가 AI를 접목하는 겁니다. AI 채팅 서비스 하이웍스라는 거를 지난해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AI 알고리즘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하고 더 많이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과천에 지금 이 가비아 그룹에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 자회사 뭐 KINX도 거기에 있고요. 자, 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AI 인프라가 투자가 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큰 수혜가 있을 겁니다. AI 3대 요소를 잘 알면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뭐 그냥 남들이 AI 하니까 나도 AI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 숨겨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쌀 때 주식을 사서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저 가격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싼 종목이에요, 가비아는. 자,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400원, 2차 목표가는 19,200원, 손절가는 13,7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한 게 있습니다. 태광하고 하이로코리아가 목표가 도달했는데 요거 리뷰 좀 해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필 전문가에 비하면 제가 너무 약하죠. 여러분들 그 태광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벌써 태광입니다. 태광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시면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기상어 기대감이 있죠.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스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 석유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 피팅 관련돼 있는 종목이 또 한 번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왕고래에서 이제는 마기 상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4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4차, 5차를 말씀드릴게요. 4차, 5차. 4차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26,000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5차는 28,000원 이상입니다. 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태광을 가지고 계시면 4차 26,000원, 마지막 5차는 28,000원 이상이니까 뭐 29,000원, 3만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이로코리아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은 설날이어서 그런데요. 구정이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이로코리아가 얼마까지 상승세가 나왔냐면 여기까지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무너졌죠. 그죠? 32,45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행보하고 난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태광과 하이로코리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산의 히든카드의 히든 섹터는요, 삼성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삼성그룹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평가 종목 찾기인데, 저는 저평가 종목을 찾더라도 삼성그룹주에서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에 삼성그룹주, 지금 삼성그룹주가 종목이 한 18개 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시가총액이 150조가 증발한 거죠. 삼성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150조가 증발한 겁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 뭐 삼성 A&M 같은 종목군들 또는 삼성 SDS 같은 종목이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전자가 31%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대신에 삼성중공업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뭐 삼성화재 같은 종목을 선방을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그룹주 중에서 저평가 종목 한번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삼성 SDS, 그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A&M, 삼성물산. 저 중에서 제가 한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할 텐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삼성 SDS라는 종목 있죠. 저 종목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삼성 SDS를 선택한 이유, 제가 한번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형 AI 서비스 가속도. 저는 제가 아까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저는 카카오나 저기 나와 있는 삼성 SDS나 또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을 제가 보는데요. 생성 AI 서비스가 지금 저 부분이 저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올해 실적에 저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올해 실적에 저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 SDS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조 4천억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가총액 9조 4,942억 원인데, 여러분들 삼성 SDS의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면요, 5조에 5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시가 지금 총액이 9조 4천억인데 9조 4천억이에요. 9조 4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을 5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시가 총액의 절반 이상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저는 또 한 번에 저는 한번 가동을 저는 건다고 봐요. 그 5조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는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2017년도 그 주가의 저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삼성 SDI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삼성 SDS의 일봉, 주봉,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기가 여러분들 2016년도, 2017년도예요. 2016년, 2017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2025년이에요. 그때의 가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보세요. 2016년도, 2017년도 가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자리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주가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배팅하는 거고요. 1차 목표가 제가 짧게 드리면 13만 4천 원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요 14만 8천 원이고요. 3차 목표가는요 16만 원이고요.
4차 목표가는요 18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1차 13만 4천 원, 2차 14만 8천 원, 3차 16만 원, 4차 18만 원이고 손절 라인은 10만 1천 원이 손절 라인이고요. 비중은 있죠. 20%. 비중 딱 20%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네. 자, 뭐 시간은 금방 갑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인데요.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마치려고? 한마디 하세요. 시간 좀 남아있잖아요. 지금 한 2분 정도. 예. 뭐 시장 얘기를 아까 네. 하다가 좀 중간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시장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한 380포인트 정도, 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선물이 370포인트 정도 하락합니다. 자, 요 정도 하락이다라면 2,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좀 또 우리가 한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종목들.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쪽들, 이런 쪽들, HBM 관련되는 애들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틀 동안 빠진 거는 다소 좀 단기간에 과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여기서 그런 쪽이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대항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말 그대로 조금 뭐 짧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뭐 그 정도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실적 쪽 보시려면 방산 쪽 보시면 되고요. 실적 되는 종목들 보시려면 방산주 보십시오. 그리고 성장성 있는 쪽 보려면 AI 로봇 이런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고 투자를 올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뭐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자, 시청자님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